이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탕감 신청이 이미 시작이 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무부서인 SBA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은행들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0만 건 가까이 이 탕감 신청이 이루어졌지만은 SBA는 그동안 단 한 건도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새로운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된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에 대해서 보수에게는 꿈의 후보, 진보에게는 악몽의 후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삶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지만은 법관으로서는 지나치게 보수적 성향에 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PPP 대출 받은 업체들의 탕감 신청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SBA가 이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서 은행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달 시작됐어요. 정확히 지난달 10일부터 탕감 신청을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9만 6천여 건, 거의 10만여 건에 달하는 탕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은 필요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제출한 건 초반에 제출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이제 준비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입증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 9만 6천여 건인데 이걸 이제 은행들이 접수 받아가지고 SBA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럼 SBA가 이걸 어프로브 해주면 탕감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SBA가 9만 6천여 건의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어프로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전국적으로 PPP 대출이 총 520만여 건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지금 9만 6천여 건의 탕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전체 대출 건수의 불과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도 어프로브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탕감 신청이 몰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은행들의 우려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SBA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은행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PPP 대출 제도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가 신청을 하면 일단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은행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그 이제 대출해준 돈을 받을 때 탕감을 받는 업체들이 생기면 그 업체들이 갚아야 될 돈을 SBA가 갚아준다. 이게 그 기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탕감 신청이 들어와서 9만 6천여 건의 탕감 신청을 제출했는데 SBA에다가 SBA가 어프로브 해줘서 9만 6천 건에 달하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토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액수만큼 돈을 은행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SBA가 일을 안 한다는 건 은행들이 탕감 신청 절차를 밟아도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해줬으면 대출 원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은 SBA를 믿고 돈을 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SBA는 그거를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SBA가 탕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첨부해서 신청서 제출했는데 그게 뭐 부실해서 그러니까 리젝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행들 입장은 굉장히 답답한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SBA가 이 탕감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아니면 굉장히 까다롭게 이것을 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생각보다 까다롭게 탕감 기준을 정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탕감을 못 받는 업체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업체들로부터 직접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끼게 생겼네. 그렇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사실 지금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BA가 탕감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SBA는 정부니까 정부는 탕감해주면서 돈을 충분히 은행들한테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일반 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은 없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은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만 달러 미만의 PPP 대출의 경우에는 자동 탕감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돕는 의미도 있지만 네. 은행들이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도 일반 영세한 업체들 하나하나 상대하면서 그 업체들로부터 뭐 2만 달러, 3만 달러, 5만 달러 받아내는 것보다 네. 그냥 SBA로부터 일괄적으로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그 사실은 이 PPP 대출 제도를 만든 것 자체도 코로나19 동안에 셧다운돼서 비즈니스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니까 당연히 이거는 탕감을 해주는 게 이 정책의 어떤 원칙에도 맞지 않은가. 그렇죠. 그래야 업체들도 해피하고 은행들도 네, 해피한 네, 건데 네. 지금 SBA는 뭐 묵묵부답인데 글쎄 지금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좀 일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합니다. 아마 이거는 취지상으로 결국은 15만 달러 미만은 뭐 일괄 탕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네, 않다면 네. 미국 경제에 굉장한 부담으로 그렇죠.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새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보수에게는 꿈의 후보, 진보에게는 악몽의 후보라는 아주 재미있는 평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공영 라디오 방송이죠. NPR이 오늘 그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네. 이 에이미 커닛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관련해서 A Dream for the Right, Nightmare for the Left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른쪽에게는 보수에게는 드림이고 왼쪽 진보에게는 악몽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48살에 불과한 에이미 커니 베럿 판사를 네.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것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홈런을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NPR이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미 커니 베럿 판사가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을 게 확실하다. 이렇게 자신 있어 하고 있고요. 네. 적어도 이 개인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치우쳤다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후보 자체에 어떤 흠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수 쪽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이 있는 연방 대법원이 이제 수십 년간 보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NPR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는 꿈의 후보가 되고 있고 민주당에는 악몽의 후보가 되고 있다.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가 매우 젊으면서도 48살밖에 안 된 젊은 후보인데도 시비거리가 없는 완벽한 후보로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많다. 이렇게 NPR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 좋은 쪽으로 어떤 측면에서 지금 NPR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에이미 커니 베럿 지명자는 뭐 이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면서 7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데 본인 삶에서 그걸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많은 아이들 키우고 있고 특히 7명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글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키우고 있고 그리고 7명 중에 2명은 본인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입양한 아이들인데 그것도 북중미 IT에서 입양한 소수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미 커니 베럿이 전형적인 백인 여성이지만 뭐 입양은 또 이렇게 그 라티노 이 아이들을 입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핫 이슈가 인종차별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도 뭐 전혀 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람 그 학교에서 교수로 법대 교수로 오래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5년간 그 모교인 노틀담 대학 로스쿨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후배이자 제자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법조인으로 양성해 왔는데 굉장히 그 법대 교수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노틀담 대학이 매년 투표를 통해서 최고 교수로 선정하는데 이 에이미 커니 베럿 지명자가 그동안 3차례나 최고 교수에 뽑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로서도 아주 최상위급 인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시카고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가 되면서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 노틀담 대학이 인디애나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우스밴드. 그래서 인디애나에서 일리노이에 있는 시카고까지 출퇴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 시간 한 45분 동안 걸려서 인디애나에서 시카고까지 가는데 그런 것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 모든 생활을 다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고등법원 판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이 교수로서의 직에도 애착을 가져가지고 노틀담 대학 로스쿨에서 파타임으로 계속 교수직도 수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등법원 판사, 대학 교수, 7명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든 역할을 하나의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소홀함 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이유는 타고난 부지런함이 바탕이다. 이렇게 NPR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는 매일 새벽 4시쯤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짐에 가서 운동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네. 이렇게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의 가까운 친구들이 NPR과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도 적어도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예,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네. 거다 이거죠. 그렇죠. 뭐 이것도 많이 알려졌지만 법조인으로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네. 여성들의 낙태할 수 있는 권리, 네. 또 동성연애자들의 결혼할 수 있는 권리들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낙태나 동성결혼에 대해서 권리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보 쪽에서는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자가 연방상원에서 인준이 통과되면 연방 대법원이 이제 6대3이 되면서 보수가 6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전국 진보단체 진보연합의 낸 에런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이 미국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버서스 웨이드 판례와 관련해서 이 그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 버서스 웨이드 판례 자체를 무리하게 뒤집는다기보다는 문제되는 부분만 없애면 된다. 예, 삭제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나타냈어요. 네. 노틀담 대학 로스쿨 강의에서 로 버서스 웨이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연방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자율적 권한을 각 주에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낙태법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각 주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자기 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낙태 관련 법률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네. 얼마나 연방 대법원이 허용할 수 있느냐 네. 따라서 어쩌면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주법들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 네. 뭐 지금 봐서는 뭐 인준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 상당한 좀 파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뭐 네. 본인은 소신이긴 한데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작구에 얽매이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 법 제정자의 그런 그 법을 만든 의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확장 해석이라든가 무리한 법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법들도 있는데 과연 그 법을 현대 사회에 적절하게 해석하지 않고 자꾸 그대로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서 원리 원문주의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 예, 앞으로의 행보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